59세 증권사 부장, 은퇴 후 빚더미 취미 하나가 집까지 날렸다. 이 문장만 봐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 들지 않으세요? 분명 큰 회사에서 탄탄대로를 달리며 부장 자리까지 올랐고 어느 정도 노후 자금도 마련해놨을 거라 믿었는데 은퇴하고 나니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져 버린 겁니다. 사실 우리는 흔히 회사에서 성공적으로 퇴직하면 노후는 어느 정도 보장되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회사에서의 직책, 연봉, 커리어가 아무리 좋아도 은퇴 후 삶을 제대로 대비해두지 않으면 언제든 좌절을 겪을 수 있다는 걸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런 현실적인 측면에서 은퇴라는 이벤트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준비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함정을 조심해야 하는지 살펴보려 해요. 대기업 임원이든 중소기업 사장이든 혹은 긴 세월을 성실하게 일해온 직장인이든 누구나 마찬가지로 은퇴 후에 닥칠 수 있는 위험들이 생각보다 다양하고 또 무섭습니다. 특히 평소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던 취미나 사소한 습관이 자칫 노후, 자산과 삶의 기반을 통째로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그리고 이를 미리 예방하거나 혹은 이미 늦었다 싶을 때라도 극복할 방법은 과연 뭘까요? 지금부터 간단히 3가지 사례를 들어보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퇴 준비와 현명한 노후 대처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해요. 일소일거리가 아닌 수익성이 중요함을 깨달은 60세 어씨. 흔히 은퇴를 하면 마음 놓고 취미 생활을 즐기고 싶어 하잖아요. 내가 회사 다닐 땐 시간이 없어서 못했지만 이제는 여유 있게 해볼 수 있어. 이런 생각 말이에요. 실제로 잘못된 건 아닙니다. 여유 시간에 뭔가 몰입할 수 있는 취미가 있다는 건 굉장히 좋은 일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취미가 돈을 벌어다 주기는커녕 돈을 잡아먹는 큰 구멍이 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 어씨는 60세에 은퇴를 했습니다. 원래 중소기업 임원으로 꽤 안정적인 급여와 퇴직금, 그리고 나름의 적금을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어씨가 가진 취미는 승마였습니다. 승마라면 단순히 한두 번 체험 라이딩하고 말 게 아니잖아요. 말 관리비, 승마장 회원권, 장비 구입비 은근히 돈이 많이 들어가요. 당장은 은퇴 직후라 적금과 퇴직금을 몽땅 놔두고 있으니 좀 쓰더라도 괜찮겠지 하고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지출이 커졌습니다. 게다가 승마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예상치 못한 사교 모임, 여행, 장비 업그레이드 등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죠. 문제는 이 모든 지출을 막아줄 새로운 수익원이 없었다는 겁니다. 회사 다닐 때처럼 월급이 따박따박 들어오지도 않고 기존 적금도 몇 달 단위라 보니 눈에 띄게 줄었어요. 나중에 어씨가 어쩔 수 없이 승마를 그만두려고 했을 땐 이미 적지 않은 빚을 떠안게 된 뒤였습니다. 결국 집 일부를 전세로 돌려서 보전하거나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까지 갔죠. 은퇴했으니 이제 평생 못 해본 취미를 누려보자. 는 생각 좋습니다. 다만 돈이 들어오는 별도의 수익 구조가 없다면 오히려 발목을 잡히게 된다는 것. 이런 점에서 어씨의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어요. 정리하자면 취미는 행복한 노후를 위해 필수적이지만 적정 수준의 지출 범위와 안정적인 수입원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은퇴 후엔 더 이상 급여가 없다는 사실을 자꾸 잊고 마치 회사를 다닐 때처럼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고 착각하면 안 되는 거죠. 이 단기 투자가 노후 자금에 끼친 치명타 59세 B씨. 이번엔 위의 제목에서 언급된 사례와 비슷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B씨는 59세에 증권사 부장으로 은퇴했습니다. 가족들도 많고 집도 여유 있게 장만했어요. 퇴직금도 꽤 나왔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증권사에서 오래 일했으니 누구보다 투자에 대한 지식과 감각이 뛰어나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은퇴하자마자 내가 그래도 어디서 일했는데 이 정도는 문제없어 라고 자신있게 주식 및 선물 옵션 투자에 뛰어듭니다. 처음에는 무난히 시작했어요. 그런데 B씨가 회사에 다닐 때와 결정적으로 달라진 점이 있었어요. 회사에 다닐 때는 일단 본업이 있었고 자기 돈만 굴리는 게 아니라 고객들의 자금을 운용하거나 시장 정보를 분석해 리포트를 쓰며 수수료나 인센티브를 받았던 거예요. 즉 실패해도 자기 전 재산이 통째로 나가는 건 아니었죠. 그런데 은퇴 후에는 본인 퇴직금과
저축금, 그리고 집을 담보 잡힌 대출까지 전적으로 자기 책임하에 투자해야 해요. 시장 흐름이 잘못되거나 혹은 예측이 빗나가면 순식간에 쌓아온 재산이 날아갈 수 있죠. B 씨도 딱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나는 전문가니까 괜찮을 거야. 라며 단기 투자에 손을 댔는데 연이은 시장 변동과 예측 실패가 계속되자 손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났어요. 결국 대출까지 받아서 마지막 한 방을 노리다 더 깊은 수렁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빚을 갚지 못하자 결국 집도 팔아야 하는 처지가 되어버린 거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자신이 속했던 업계라고 해서 은퇴 후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성공할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직장 다닐 때는 시스템과 동료, 안전장치가 있었지만 막상 홀로 뛰어들면 모든 책임을 온전히 혼자 짊어져야 합니다. 더군다나 은퇴 후에는 위험을 감수하며 다시 자금을 모으기가 쉽지 않아요. 시간도 한정되어 있고 몸과 마음도 예전 같지 않으니까요. 이 사례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은퇴 이후에는 높은 리스크 투자보다 안정성 위주의 자산 운영이 우선이다. 현금 흐름 관리가 더욱 중요해진다. 한번 무너지고 나면 다시 회복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전 직장 경력이 곧장 개인 투자 성공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3. 베이비 부머 CC 부부의 은퇴 후 생활비 함정. 이번엔 취미나 투자 문제가 아니라 단순히 생활비를 잘못 계산해서 불거진 문제를 들어볼게요. CC 부부는 30여 년간 열심히 일하며 자녀들을 다 키웠습니다. 결혼도 시키고 어느 정도 돈을 모아놓기도 했어요. 은퇴 시점은 62세였고 둘이 합쳐서 연금 수령이 가능했죠. 연금이란 게 있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생활이 가능하리라 믿고 우리 이제 매달 들어오는 연금으로 여유롭게 살자 하고 은퇴를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은퇴해보니 둘이서 평소에는 회사 다니느라 못 즐겼던 여행도 가고 싶고 일주일에 서너 번씩 외식도 하고 집안 인테리어도 좀 바꾸고 하고 싶은 게 많아졌어요. 문제는 연금 수령액이 생각보다 많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특히 물가가 계속 오르는데 연금은 금방 한계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남들은 다 멋진 노후를 보내는데 왠지 우린 계속 지출에 허덕이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모아둔 돈에서 야금야금 꺼내 쓰게 되고 예상치 못한 의료비나 자녀들에게 더 지원해야 할 금전이 생기면 순식간에 자산이 줄어듭니다. CC 부부는 결국 몇 년 못 가서 은퇴 전 예측했던 노후 자산의 상당 부분을 소진해버렸어요. 그리고 부부가 건강상의 이유로 병원비가 더 늘자 더 이상 버틸 방법이 없게 된 겁니다. 이게 다 계산에 없던 지출이라 어쩔 수가 없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 적절한 재무 설계를 미리 해두었더라면 훨씬 나았을 거예요. 연금 외에도 노후 파트타임이나 소소한 임대 수익 또는 다른 정기 수입원을 마련해뒀다면 좀 더 여유로웠을 겁니다. 결론적으로 은퇴 후 생활비는 평소 지출 상상 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는 비용 정도로 잡고 이에 맞는 수입 구조를 사전에 구축해두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적절한 노후 예상과 현실에서 필요한 비용 사이엔 꽤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죠. 은퇴 준비 이렇게 해야 덜 후회한다. 위 세 사례를 통해 봤듯이 은퇴 생활은 단순히 회사를 그만둔다는 개념으로만 접근하면 안 돼요. 오히려 그 이유가 우리 인생에서 매우 긴 시간이 될 수 있고 또 예측하지 못했던 지출과 사건이 많기 때문에 훨씬 더 철저하고 세심한 대비가 필요하죠. 그렇다면 우리가 은퇴 전후로 구체적으로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확실한 지출 파악. 은퇴 후의 지출을 구체적으로 계산해보는 습관을 들이세요. 매월 고정적으로 나가는 생활비, 주택 유지비, 각종 보험료, 예상 의료비, 취미생활 비용 등을 나열해보고 최소 얼마가 필요하다는 감을 잡아야 합니다. 이 부분이 막연하면 나중에 생각지도 못한 빚더미가 찾아옵니다. 안정적인 수익 구조 마련. 은퇴 후엔 월급이라는 규칙적인 현금 흐름이 끊깁니다. 연금만으로 부족할 수 있으니 주택 임대 수익이나 작은 창업 혹은 알바나 파트타임 일이라도 꾸준히 해둬서 조금이라도 고정 수익이 들어오도록 설계하는 게 좋습니다. 취미와 재정 상태 균형 맞추기. 취미는 삶의 활력소가 됩니다. 하지만 너무 큰 비용이 들어가는 취미라면 지출 한도를 정하거나
취미를 수익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고민해보는 것도 방법이에요. 간단하게는 블로그나 유튜브를 운영해 약간의 수익을 기대해 볼 수도 있고, 강습이나 자문을 통해 강사료를 받는 식의 모델도 가능합니다. 투자, 너무 성급하게 뛰어들지 말 것. 은퇴 후 많은 분들이 시간을 활용해 주식이나 부동산 등에 도전하곤 하지만 이미 모아둔 자산이 전부인 상황에서 큰 리스크를 안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투자 금액과 포트폴리오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구성하고 잃어도 괜찮은 돈의 선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가족과 함께 재무 계획 공유. 은퇴 자산 관리의 경우 혼자만 고민해서는 의외의 부분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자녀의 결혼 자금 지원, 부모님 병원비, 혹은 형제 간 상속 문제 등 다양한 변수가 있잖아요. 미리 가족들과 투명하게 대화해두고 재무 계획을 공유해두는 편이 좋습니다. 마무리하며, 사람들이 종종 마지막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을 하잖아요. 사실 인생도 비슷해요. 청년 시절, 중년 시절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로 인해 얻은 성과와 재산을 잘 지키며 행복하게 마무리하는 단계가 어쩌면 가장 중요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살펴본 사례 3가지는 비단 남 이야기만은 아니에요. 조금만 방심해도 또는 운이 안 따라줘도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은퇴 이후의 삶을 미리 충분히 설계하고 내 재정 상태를 객관적으로 분석해서 즐기는 취미와 지키는 자산을 균형감 있게 운용한다면 무너질 가능성을 훨씬 줄일 수 있습니다. 난 아직 은퇴까지 멀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미리미리 대비하면 은퇴 시점이 다가왔을 때 오히려 더 다양한 선택지를 가지게 되니까요. 우리 모두 언젠가는 은퇴라는 문턱을 넘게 됩니다. 그 문턱을 어떻게 넘느냐에 따라 인생의 후반전이 달라져요. 마치 오랫동안 달린 마라톤 선수가 마지막 몇 킬로미터를 주저앉지 않기 위해서는 평소 체력 분배와 철저한 훈련이 필요하단 말이죠. 부디 오늘 이야기를 통해 은퇴를 조금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스스로에게 맞는 적절한 방식으로 준비를 해서 은퇴 후에도 풍요롭고 즐거운 일상을 누리시길 진심으로 바랄게요.